아이들의 놀잇감이 된 하얀 가루. 이 가루의 정체는 바로 밀가루다. 밀가루 안에는 우리가 놀랄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왜 밀은 다른 곡식과 달리 가루를 내서 먹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도는 밀가루 음식. 그리고 그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는 밀가루 이야기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밀 재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지난 8월 미국 오리건주의 한 농장. 누렇게 익은 밀 이삭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밀 수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올해는 이상기후 때문에 수확 시기가 평소보다 2주 정도 늦어졌다. 이 밀밭의 주인은 3대째 밀농사를 짓고 있는 던페지 씨. 올해 작황이 궁금했다. We're about a third of the way through our harvest and it's going very well. We're raising common soft white wheat. It's doing very well this year. The combine behind me, you can see the bulk bin's really filling up fast, so I'm very happy. It's a great life and we're doing just fine. 옥수수, 쌀과 함께 세계 3대 작물인 밀. 밀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 쌀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습유난 지대에 알맞은 것과 달리 밀은 재배 적응력이 높아서 전 세계의 건조지대에서 재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밀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는 중국, 인도,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이다. 특히 넓은 국토에 기계화된 농업 시스템을 자랑하는 미국은 밀을 수출하는 데 있어 수위를 다툰다.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밀. 밀은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뿐만 아니라 주식으로 하는 인구도 쌀보다 많다. 밀밭에서 평생을 보낸 농부에게 밀은 자부심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밀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등으로 주로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외에도 철분이나 칼슘과 같은 무기 영양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고 비타민유가 함유되어 있으며 폴리페놀이나 아라비노잘론 같은 기능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밀의 영양적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밀은 씨를 뿌리는 시기와 밀알의 색깔, 그리고 딱딱한 정도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데 인류가 밀을 먹기 시작한 건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역사적으로 밀은 보리와 함께 가장 오래된 재배 작물이다. 밀은 기원전 7000년 서남아시아의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최초로 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재배밀은 야생종과 교잡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밀로 진화했고 세계 각지로 전파되고 확산됐다. 밀은 다른 곡식과 달리 그 자체로 익혀 먹지 않고 가루를 내서 먹는다. 그 이유는 6겹이나 되는 겉껍질이 단단한 데 반해 배젖은 물러서 쉽게 겉껍질을 벗겨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즘은 밀가루를 어떻게 만들까? 밀에서 우리가 아는 하얗고 고운 밀가루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4단계의 공정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정선 과정을 거쳐 최적의 제분 조건으로 만들기 위한 조질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후 시접 부분을 빻아 가루로 내고 채를 치는 제분 과정과 마지막 포장 과정이 진행된다. 사실 밀가루를 만드는 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놀랍게도 밀 하나는 150여 가지가 넘는 가루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먹는 밀가루는 그중 가장 곱고 좋은 품질의 가루다. 그런데 밀가루가 그토록 하얀 이유는 뭘까? 혹시 표백제를 사용하는 건 아닐까? 일부 저개발 국가에서는 밀가루색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표백제를 쓰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국내에 잘못 전해지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밀가루는 밀의 껍질과 씨 눈을 제외하고 하얀 알맹이만 빨아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표백제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흰색이 띱니다. 특히 국내 재분 기술이 최고 수준이라서 밀가루 입자가 곱고 빛의 반사율이 높아 보다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표백제를 전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밀가루는 단백질의 양과 질의 차이를 기준으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등으로 나눠진다. 강력분은 주로 빵용으로 쓰이고 중력분은 국수용, 박력분은 과자나 쿠키를 만들 때 쓰인다. 그런데 밀가루에는 쌀가루나 옥수수가루 등에는 없는 특이한 성질이 있다. 밀가루를 반죽하면 끈기와 탄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채로운 밀가루 음식이 탄생했다. 밀가루에다가 물을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라는 그 단백질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의 그 혼합된 제품이 글루텐입니다. 그래서 글루텐 안에는 글리아딘이 있는데 글리아딘은 점성과 그 신장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글루테닌은 탄성을 갖다가 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밀가루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밀을 국내 제분회사가 빻아서 만든 것이다. 다양한 밀가루 음식이 인기를 끌면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4회 정도는 밀가루 음식을 먹는 상황.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는 음식 중 31.4%가 밀가루 음식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밀의 절반 정도는 미국에서 생산된다. 나머지는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되고 있다. 오리건주는 미국의 주요 밀 산지 중에 하나다. 밀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봤다. 대규모 농장에서 기계화된 방식으로 수확된 밀은 우선 재배지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 곡물 창고에 저장된다. 컨트리 엘리베이터라 불리는 이곳에는 미국 농무성 산하기관인 GIPSA의 현장 사무소가 있다. 여기에서 표본 검사를 한 후 다시 트럭과 기차 등을 통해 수출항으로 운송된다. 수확된 밀은 일단 컨트리 엘리베이터로 운송된다. 이렇게 집화된 밀은 다시 미국 내외로 운송되기 위해 옮겨진다. 85% of the grain that we take in is exported, and it gets treated just the same as if it were going to a domestic flour mill. And in fact, in some cases, may actually have more inspections done on it to meet the needs of the country that's buying the grain coming from our facilities. 컨트리 엘리베이터를 거쳐 수출될 밀이 옮겨진 곳은 수출 엘리베이터다. 수출 항구가 있는 곳으로 미국 내에서 수송된 밀을 품질에 따라 분류하고 배에 싣는 곳이다. 선적할 때 훈중 처리를 하는지 물었다. We do
not do any fumigation or any application of pesticides to the grain at this facility. It is not necessary for several reasons. Number one, the grain is not in storage here for any length of time that will require that to be a concern. Secondly, the weather conditions in the Pacific Northwest are generally cooler, and the grain that comes in here is generally very dry moisture for the grain itself. So there's generally the conditions that would create the insect infestation possibilities do not exist. And we have high-speed wheat cleaning equipment, which also would remove any insects from the grain. 수출 엘리베이터에는 GIPSA의 실험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수출하는 밀에 대한 각종 검사와 인증서가 발급된다. 인증서가 발급되기 위해 어떠한 검사가 진행되는지 물었다. Well, a typical sample is graded for test weight, odor, damages, including heat damage, mold damage, frost damage, sprout damage, all the different damages. We check to see the percentage of that in the grain. Protein quality is determined. The country of South Korea buys U.S. #1 or better wheat, which is the highest quality that can be purchased. 한국에서 수입한 밀은 국제 공인 검정 기관에서 한 번 더 각종 검사가 이루어진다. 잔류 농약에 대한 코덱스, FDA 등 국제적으로 또는 각국에서 정한 허용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So we perform about 24 different tests, and they are split up by chemical class. Okay. We test herbicides, fungicides, and some of the mycotoxins that are naturally occurring during growing and storage conditions. Okay. Thank you. 이 검사는 전 세계 국가에서 의뢰할 만큼 신뢰도가 매우 높다. 그래서 한국 농산물이 부적격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No, there has been no case. We've been testing the wheat to be exported to Korea for more than 10 years, but there has been no case that the sample was disqualified to be imported into Korea.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농약 문제는 어떨까? So in the United States, the agricultural chemicals that are approved for use, pesticides that are approved for use on wheat, are controlled very strictly by our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So any chemical that is approved for use has to go through that agency. It's a very long, tedious, and expensive process, so they have to prove up on the safety of that particular chemical for that specific use. If you look at the U.S. grain standards for wheat, there are 5 grades. Korea is one of the few customers in the entire world that buys strictly grade #1. Most customers buy grade #2 or better. Korea, #1 only. That is rather unique. 이런 과정을 거친 미국의 밀이 배에 실려 약 보름 후에 우리나라 인천항에 도착한다. 곡물은 해상 운송 시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해수면 아래에 잠겨서 운송되기 때문에 온도로 인해 변질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이상 기온으로 온도가 급상승할 경우가 생긴다면 화물창에 강제 통풍 장치를 가동하여 곡물 변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운송 중에 변질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한편 수입된 밀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도 까다로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약 200여 종류의 잔류 농약 검사를 한 후에야 통관이 되는 것이다.